고전학파, 새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 새 케인즈 학파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전학파와 케인즈 계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의 경직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는 가격의 경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의 중요한 점입니다. 케인즈 계열의 경우에는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변화의 폭이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변화의 폭이 작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지 못해서 불균형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케인즈 계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전학파는 가격의 경직성 단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은 신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자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고전학파에서는 항상 장기이다, 항상 균형 상태가 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입장을 이어받아서 시장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균형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이 엄청 짧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이 아주 짧다라는 겁니다. 해서 장기를 곧바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새 고전학파의 이야기입니다.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의 차이점, 경기 변동 발생에 대한 입장입니다.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 발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은 규현이 아니고 균형인데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이고요. 그 원인으로 기술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새 고전학파의 입장이라는 거 지문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경기 자체가 변동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새 고전학파가 말하는 경기 변동은 무엇이다? 균형이 변하는 것, 균형 자체가 변하는 게 경기 변동이다. 이것의 원인은 기술 변화이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게 새 고전학파와 고전학파가 다른 점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새 고전학파에서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케인즈 학파에 대한 비판인데 케인즈 학파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는 가격의 경직성과 단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어서 균형이 달성되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인 가격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게 케인즈의 입장입니다.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가격의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이 나타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수요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장기에도 발생할 수 있고 단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총수요 변동이 발생하면은 수요가 바뀌는 거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때 장기에는 또는 가격이 신축적일 경우에는 변한 수요에 맞게 가격이 바뀌어서 공급이랑 수요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데 가격이 경직적일 경우에는 이 변한 총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그것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수요의 변동을 따라잡지 못하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가 필요한데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게 케인즈의 입장이고요. 이것을 케인즈 학파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가격의 경직성 단기를 인정합니다. 장기에는 신축적, 단기에는 경직적인 가격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케인즈는 경기 변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이 무엇이다?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경기 변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이야기하는 경기 변동은 균형과 불균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난다라고 케인즈 학파는 주장하고 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기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수요가 바뀌면은,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바뀌면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가격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가격의 경직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경직적이다라는 거는 안 바뀌거나 잘 많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수요에 맞게 공급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가격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가격 변동이 경직적이면은, 가격 변동이 잘 안 되면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가격이 계속 경직적이니까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케인즈 학파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의 보이는 손을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합니다. 정부가 무엇을? 경기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뭘 건드려가지고? 총수요를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총수요를 조절하는 게 정부의 보이는 손인데, 총수요를 어디까지? 공급이랑 균형을 일치하는 데까지 조정을 해서 억지로 뭘 만드는 겁니까?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니까는 경직적이었던 가격이 이로 인해서 신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균형을 계속 달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가 케인즈 학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거시개량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하는 목적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균형을 맞추는 것, 장기를 달성하는 것, 그래서 가격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거시개량 모형입니다. 거시개량 모형은 케인즈 학파가 만들어낸 어떤 방정식입니다. 거시,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만든 것인데, 이따가 한번 더 볼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비판을 누가 했다? 새 고전학파가 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새 고전학파는 비판을 하면서 합리적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케인즈 학파는 새 고전 학파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모든 입장을 케인즈와 동일하게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격 경직성의 원인을 비판을 받아들여서, 새 고전학파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론이 두 가지, 메뉴 비용과 효율 임금 이론입니다. 그래서 메뉴 비용과 효율 임금이 뭐가 된다?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이고 이것이 가격 경직성의 근거가 된다, 원인이 된다 라고 새 케인즈 학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이게 왜 가격 경직성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격 경직성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격 경직성의 원인이 된다 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가 있다라는 새 케인즈 학파의 말은 총수요를 관리해서 균형을 맞춰서 가격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게 여전히 쓸모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받았던 비판을, 어떤 비판입니까?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했다라는 이 비판에 대한 케인즈 학파의 입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나머지는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판단하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얘는 거시개량 모형을 쓰고 얘는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분석했고 그냥 그 차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가격 변화가 시장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격 변화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격 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균형이 달성이 되고 불균형 상태에서도 균형이 회복이 됩니다. 단기라는 말이 있고 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는 무엇이다?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이고 이때의 특징은 가격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장기는 반대로 균형을 달성하는 시간대인데 이때 균형은 가격 조정에 의해서 달성이 됩니다. 가격이 조정이 어떻다? 신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가격이 경직적이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불균형이 지속된다. 그게 언제다? 단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개념을 계속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됩니다. 지문 끝까지. 특히 케인즈 같은 경우는 단기의 상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서 어떤 식으로 장기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케인즈가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서 계속 읽어 나갔으면 합니다. 고전학파는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고전학파는 가격이 경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의 경직성은 고전학파 및 새 고전학파 모두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가격은 항상 어떻다? 신축적이다. 가격의 신축성,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기 조정 능력, 이것을 신뢰하는 게 누구다? 고전학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무엇을 달성한다? 장기를 달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균형이 와도 불균형은 올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는 어느 순간 어긋날 수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균형을 곧바로 찾는다. 이게 누구다? 고전학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쌤, 호황은 경기 변동인가요? 네, 호황도 불황도 전부 다 경기 변동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호황이나 불황은 모두 경기 변동인데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어쨌든 경기 변동인데 이 호황이나 불황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고전학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유념하시고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새 고전학파를 볼 때 다시금 고전학파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라고 떠올렸으면 합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가격이 신축적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도? 케인즈도 가격은 신축적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다. 케인즈가 얘기했어요. 근데 가격이 경직적이래요. 언제? 단기는 언제입니까?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를 단기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어때요? 경직적이에요. 해서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다. 여기 보면은 케인즈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이렇게 된다고. 사실 총수요는요 장기에도 바뀔 수 있어요. 수요가 바뀌면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장기에 가격이 변할 수 있으니까는 장기에는 총수요가 변동해도 가격이 변화되어서 공급이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에는 가격이 어떠니까는 경직성을 띠고 있으니까는 또 경직성이 심할수록 잘 안 변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수요가 변동할 때 공급이 그것을 못 따라가요. 왜? 가격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경기 변동이 극심하게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다? 케인즈의 입장입니다.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업의 노동 수요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기업에서 원하는 수요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에서 원하는 노동자의 수를 의미해요. 이 부분은 보면은 기업의 노동자의 수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무엇이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노동 수요는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공급은 노동하고자 하는 사람들, 구직자의 수, 노동자의 수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생기면은 공급자가 그대로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일하려고 합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고용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일하려고 하니까는 임금이 하락돼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상쇄가 된다라는 말이 균형을 맞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임금이 경직적이니까는 임금이 바뀌지가 않아요. 임금이 바뀔 수가 없는데 수요는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가 생깁니다. 임금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기업에서는 임금을 낮춰가지고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지금 임금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대규모 실업이 생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 발전이 됩니다. 사실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랑 거의 대동소이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이점은 뭐다? 일단은 차이점이라기보다는 더 이야기한 게 경기 변동을 정의했어요. 무엇으로 봤다? 균형 상태와 불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계속했던 말이에요. 자,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다. 그래서 총수요 변동과 같이 균형이 깨지는 일이 생기면은 이 균형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진다. 이게 케인즈 학파의 주된 주장입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늘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경기를 변동시킨다. 뭐에서 뭐로 경기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경기를 변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다루는 수단이 뭐다? 총수요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총수요를 관리해요. 어디까지? 공급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총수요를 관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균형을 맞추고 균형이 달성이 되면 뭡니까? 장기가 되겠죠.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니까는 잘 굴러가게 될 겁니다. 해서 지금 이게 뭐다? 정부가 하는 일이고 이 경기 안정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거시계량 모형이라는 거예요. 케인즈 학파는요 거시계량 모형을 개발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한다?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해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 균형과 불균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경기 변동인데 항상 어느 상태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균형 상태로 머물게 한다라는 게 경기 변동을 제거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기가 변동해서 균형 상태에서 불균형 상태로 넘어갈 것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써가지고 이거를 돌려놓고 그래서 계속 균형 상태니까는 가격은 신축적이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가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게 지금 케인즈 학파의 전반적인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계량 모형은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이고요. 이때 방정식의 개수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은 경제 주체들은 기대를 형성하고 반응을 바꾸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새 고전학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아까 추정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과거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하려고 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새 고전학파가 케인즈 학파를 공격하는 주된 논거는 당신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시계량 모형은 당신들이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현재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 말보다는 지문에 있는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이니까는 감안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는데 새 고전학파는 고전학파와는 달리 기술의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 즉 경기 변동이 존재하고 경기 변동은 균형 자체가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고전학파가 케인즈 학파의 가격 경직성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좀 너네 마음대로다. 너무 너의 주장만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새 케인즈 학파는 그거를 수용합니다. 그걸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 알겠다. 너네 말대로 해볼게 해서 뭐한다?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거의 결과가 무엇이다? 가격 경직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직성의 근거가 뭐가 된다?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이 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새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를 깠습니다. 뭘 깠어요? 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거시계량 모형 가격 경직성의 근거가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다. 그래서 뭐합니까? 너네들이 말하는 대로 미시적인 경제 주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은 이제 이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 케인즈 학파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메뉴 비용이 무엇이다, 효율 임금이 무엇이다 아는 거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메뉴 비용과 효율 임금이 무엇이 된다? 가격 경직성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가격 경직성의 근거가 되는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메뉴 비용과 효율 임금이 어떤 식으로 가격의 경직성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 글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해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려고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내용 자체를 완전히 다 알려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에 다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글에 제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라고 주장했는데 총수요를 관리해서 가격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케인즈 학파와 새 케인즈 학파는 말하는 내용이 같아요. 대신에 뭐가 조금 다르다? 가격 경직성의 근거가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가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경기를 조절해가지고 총수요를 조절해가지고 균형 상태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신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요 말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빠르게 한다고 좀 후다닥 하긴 했는데 이것보다는 앞에 했던 우리가 영상들을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 열심히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39번 그래프에 대한 문의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 문제는 그래프에 집중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3점짜리 문제도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 우리가 그래프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 그래프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프가 힘들면은 우리가 항상 지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문에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진짜고요. 사실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지문에 있는 말을 그래프의 식으로 살짝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에 있는 말, 또 보기에 있는 말을 지문에 있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Y는 Y별이라고 할게요. Y별은 장기 균형 국민의 총소득 수준을 AD 곡선은 총수요를 나타낸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감소하면 좌측으로 평행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총수요가 AD 0이고 물가가 P0, 국민 총소득이 Y별인 상태에서 지금 이게 보면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총수요가 AD2로 증가한 경우 총수요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총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P2까지 상승하면 국민 총소득은 Y2로 동일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게 뭡니까? 총수요가 증가하면은 뭐가 바뀐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 가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급이 바뀌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Y2로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가가 P2까지 상승하면은 총수요가 AD2로 증가하면은 물가가 P2까지 상승한다. 가격이 바뀌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총소득이 Y별로 동일합니다. 근데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P0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에는 국민 총소득은 Y2로 증가한다. 지금 균형이 유지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민 총소득이 Y별보다 큰 경우는 호황을, Y별보다 작은 경우는 불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Y2는 호황일 것이고 Y1은 불황일 것입니다. 기업과 니은은 각각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입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고전학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전학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가격의 경직성은 없다. 가격은 신축적이다.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 장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호황이나 불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별로 일정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다? 고전학파의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변동하지 않는다라고 고전학파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또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균형 상태에 있다는 거는 항상 국민의 총소득이 Y별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국민의 총소득이 Y별을 유지하려면은 총수요의 증가나 감소와 같은 불균형 상태가 나타났을 때 가격이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0이고 국민 총소득이 Y별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물가가 P0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장기 균형이 성립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균형을 달성하려면은 가격이 변해야 됩니다. 가격이 고정적이면은 균형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케인즈의 이야기입니다.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총수요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하므로 그쵸? 총수요가 변동했으면은 공급이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데 가격이 경직성을 띠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P1과 P2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하여 가격의 경직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다? 가격이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1과 P2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뭐다?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가격 변화의 폭이 작거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Y별을 이탈하게 됩니다. 가격이 잘 바뀌면은 계속 Y별을 국민 총소득이 유지가 되는데 가격이 잘 안 바뀌니까는 이거를 이탈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이야기다? 케인즈 학파의 이야기입니다. 4번을 보면은요.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에 따른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되므로 이거 지문에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국민 총소득의 변동성은 Y1에서 Y2까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국민의 총소득이 이 직선에 따라서, 이 곡선에 따라서 Y1과 Y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AD 곡선이 이동하면은 물가가 P0에 고정되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있다면은 얘가 이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은 Y1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Y2가 됩니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5번인데요.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자, 보이는 손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있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별로 일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것도 비슷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문 내용과 이것을 보면서 이 선택지에 또 이 보기에 이 그래프에 지문이 어떤 식으로 녹아 있는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